주식회사 인실리코젠은 바이오 데이터를 사람과 컴퓨터 언어를 융합해 해석하는 생물 정보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사체를 중심으로 식품과 인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있는 주식회사 인실리코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를 구축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최남우 대표의 강력한 신념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한 최적의 환경인 골디락스존은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주식회사 인실리코젠은 무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인을 위한 골디락스존을 찾기 위해 긴 여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같은 곳을 보며 같이 생각하고 아름다운 기업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주식회사 인실리코젠의 최남우 대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기업가는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축적된 지식 혹은 다양한 경험 또는 타고난 감에 의해서일지라도 그 흐름 속에서 희망을 찾고 그 가능성을 비전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상원들에게 비전을 공유하게 만드는 것이 기업가 정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핵심 가치 위에 놓여져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비전을 공유하고 핵심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주 인실리코젠 대표 최남우입니다. 저는 주로 기업가로서 성장하게 된 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를 보이는 화면이 어느 곳인지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그 종로에서 퇴계로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건물로 구조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세운상가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그 68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국내에 첨단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에 세계의 기운이 모인다라는 뜻을 모아서 세운상가라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나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의 시원이 아니었을까 지금 생각을 해보고, 그 당시에 저에게 들렸던 소문으로는, 한간의 소문으로는 이 청계천에서는, 세운상가에서는 탱크도 만들 수 있고 미사일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1982년, 83년도에 삼복 컴퓨터라고 하는 회사에서 트라이젬이라고 하는 PC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었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다행히 종로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 친구였어서 매일 이곳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보이는 PC들에 보이는 어떤 화면들, 거기서 보여지는 글자들, 그게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그거를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도 모르게 근처에 있는 종로 서적에 가서 책을 사게 되었습니다. 포트란이라고 하는 책. 그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프로그램을 해보고 그 당시에 보였던 그런 화면들이 구현되는 거 보면서 희열감을 느꼈던 그 감정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닷컴. 요즘에 비트코인들 난리잖아요, 난리. 저도 역시 닷컴 시대에 제가 직접 주식시장에 뛰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시절에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남들처럼 영어 공부하고 상식 공부해서 외국계 항공회사를 다니던 저는 IT 버블이 정말 무섭도록 팽창하기 시작했거든요. 비트코인보다 더 강력한 바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닷컴이라는 글자만 붙거나 혹은 테크라는 글자만 붙기만 해도 투자자들이 묻지마 투자를 했고, 정말 제 나이 또래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갑부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을 봤고, 어느 순간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6개월 뒤에 15억을 버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젊은 혈기 넘치는 제가 가만히 있는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좋다. 모든 걸 내려놓고 저 버블에, 저 흐름에 뛰어들자. 그래서 IT 기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웬걸요? 정확히 저는 기억을 합니다. 2000년 3월 10일
그날은 미국에서는 금요일이었고요. 대한민국에서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닷컴 버블의 정점을 찍은 날은 2000년 3월 10일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저녁에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있던 닷컴 버블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갑작스럽게 모든 닷컴들의 주가가 급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 시장의 변화가 일으켜졌습니다. 많은 투자자들, 많은 소비자들이 닷컴 기업에 대해서 IT 기업에서 회의적인 눈빛, 비판적인 눈길을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IT 기업이 들었던 저도 역시 그러한 흐름을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 새로운 무언가를. 남들이 해서 실패한 닷컴이 아니고 남이 먼저 갔던 닷컴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한다. 그게 바로 생물정보였습니다. 우연찮게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거래하던 외국 기업이 생물정보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단지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방대한 생물의 데이터를 인간의 힘으로는 해소할 수 없다. 컴퓨터의 힘을 빌려야 한다. 데이터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저는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순간 저의 인생을 여기다 걸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생물정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력을 느꼈던 포인트는 바로 생물학과 전산학이 결합된 포인트, 결합되었다. 닷컴에서는 전산학만을 다뤘다면 생물정보에서는 생물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융합학문이라고 하죠. 그 포인트가 저를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생물정보를 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 황승윤 교수님도 생물정보를 잘 아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귀동냥을 하시면서 들었던 것 같고 국내에 와서 소개를 해주는 점도 있고 생물정보라는 단 하나의 사업 분야를 갖고 소비자에게,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분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이 바로 제가 매력을 느꼈던 포인트입니다. 남이 가지 않은 길. 그게 바로 나의 경쟁력이라는 판단을 했고 저의 젊음을 불사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도 뛰어다니고 학원도 뛰어다니고 책도 사서 공부를 하고 주말도 없었습니다. 밤도 없고 그렇게 해서 만나고 공부해서 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정말 큰 절벽에 도달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생물학과 전산학을 떼어놓고도 어려운 거지만 융합한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그것을 지탱하는 기본 이론이 뭐냐면 수학과 통계학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전공은 국어 국문학입니다. 인문학자입니다. 네. 너무 큰 절벽을 느꼈고 내가 과연 이 길을 계속 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심각한 고민에 부딪혔습니다. 심각한 고민. 내가 여기를 포기하고 다른 길, 내가 나에게 맞는 국어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을 다시 밟아야 하는가를 고민을 하던 중에 저에게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너는 생물정보학을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 생물정보를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니?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그 일하는 사람들을 독려해서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주자. 그렇게 해서 제 사업의 두 번째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생물학과 전산학과 수학과 통계학이 결합된 이 부분이 바로 바이오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바이오 빅데이터의 핵심 기술로 성장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세상의 변화에 자연스럽게 묻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국어 국문학자입니다. 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쓰는 언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문자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가를 되뇌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기업가의 기자는 꾀할 기자입니다. 도모할 기자. 이 글자를 분석을 해보면 사람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미를 확대해서 보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본다. 그렇게 통해서 일을 만들고 집 갖자 사람을 모아서 일을 도모한다
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보고 그 안에서 일과 가능성을 찾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독려해서 앞으로 가는 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을 모으고 나무를 깎아 다듬고 공구를 준비해라. 그러나 사람들에게 배를 빨리 만들라고 재촉하지는 마라. 먼 바다, 배가 갈 먼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그 얘기는 목표만 주고 재촉할 것이 아니고 그 목표가 주는, 비전이 주는 가치, 희망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키면 그런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거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저의 기업가 정신의 핵심 가치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실리코젠. 인은 아시죠? 영어의 인, 들어온다. 실리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내용 중인데 실리콘에서 나왔습니다. 실리콘밸리 잘 아시죠? 실리콘은 반도체의 재료입니다.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컴퓨터의 가장 핵심 부품이 CPU와 메모리의 소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미를 확대해 보면 바로 컴퓨터 안에서 유전자를 분석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인실리코젠이라는 이름은 컴퓨터를 통해서 유전자를 분석하는 회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를 통해서 유전자를 분석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도 뭐였냐면 1999년에 시작했고 2003년에 끝난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당시에는 수천억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1개인의 유전체를 분석하는데 100만 원도 들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고도로 발달했고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그 유전체를 분석하는 날이, 공짜로 분석하는 날이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많은 생물 자원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고추, 고구마, 벼, 혹은 한우. 한우는 대한민국 최초로 게놈을 해독을 했고요. 그리고 진돗개, 돼지, 조랑말, 그리고 바다 수산 자원인 전복, 조피볼락, 다금바리, 넙치, 그리고 미생물을 분석을 해서 유수의 논문들을 발표를 했고 거기에서 쌓아 나온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그걸 통한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그게 저희 회사가 지난 15년간 해온 일입니다. 제가 지금 많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생물 정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맨 처음 이 사업에 뛰어든 것은 생물 정보라는 기술의 매료되어서 들어왔지만 제가 18년 동안 달려온 이 길에서 느꼈던 것은 제가 사람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뒷받침하는 것은 사람이었고 그 사람과 느끼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가운데서 이 기술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사람에게 해롭기도 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비전을 지탱하는 핵심 가치, 바로 인코라는 핵심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인코, 저희 회사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실리코젠이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를 인코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사람인을 강조하다 보니까 착상을 해서 사람인과 코의 코자를 따서 인코라는 핵심 가치를 만들었고 저희가 하는 모든 비즈니스의 가치에 인코를 녹이고 있습니다. 저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빅데이터 기술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한 저의 관점과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강조하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대표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능정보사회이고 초연결 사회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 같고요. 누구나 다큐를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을 꿰뚫어야 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의 혁명의 본질을. 저는 이 말에서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중국의 기업가 마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정보화 시대에서 데이터 시대로 가고 있다. 도대체 뭐가 다른데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직감 되시나요? 미국의 IDC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 2011년까지 생산된 데이터 양보다 2013년 한 해 전 세계가 생산한 데이터의 양이 2배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사진도 찍으시고 메일도 보내시고 톡도 하시고 웨어러블 기기에서 생체 정보가 컴퓨터로 전달이 되고 지금 페이스북으로 중계가 되면서 동영상 자료들이 컴퓨터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데이터들의 증가량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정보화라는 이슈를 통해서 기존의 오프라인에 존재하던 문서나 페이퍼들을 데이터화했다면 지금은 바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자료인, 데이터로 생성되는 시대입니다. 그 지점이 바로 데이터의 시대이고, 그래서 지난 8년간 생물정보라는 영역을 꾸준히 연구하면서 국가기관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자에서부터 종자를 심어 키우는 과정, 그리고 그렇게 생산된 식자재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유전자 레벨에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질병도 분석을 했고 그 질병을 토대로 해서 이런 섭취하는 음식과 농작물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단순한 데이터의 레벨이 아니고 유전자의 레벨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프라고 하는 인실리코 푸드라고 하는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냈습니다. 모든 음식을 데이터화하자. 인간의 모든 정보를 데이터화하자. 그것을 상호 연결시켜주자. 어디에서? 컴퓨터에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식품회사에, 제약회사에, 서비스회사에 공급을 하자. 라는 제2의 비전을 찾아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기업가, 리더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가서 사람을 모으고 그들을 설득해서 더 큰 비전으로 만들어내고 그 비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저의 기업가 정신입니다. 감사합니다.